태풍 미탁이 예상보다 일찍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밤 12시쯤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가 됐지만 두세 시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비가 취약한 밤 시간대에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사업단의 박래설 예보본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저희가 앞서서 이제 기상청과 전화 연결도 해봤지만 좀 더 자세하게 좀 천천히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태풍 미탁이 좀 어디에 있는지 또 세력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좀 전에 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네. 6시 40분 현재 기준으로 제주도 서쪽을 지나서 아마 북동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 이 세력이 아주 강한 태풍은 아니거든요. 985헥토파스칼의 중형의 아니면 소형, 강도는 한 중형 정도? 중형급. 좀 크긴 소형 태풍으로 아주 강한 태풍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크기가 아주 크진 않지만 이렇게 좀 숫자로 들었을 때 저희가 쉽게 체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이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태풍을 우리가 구별하는 그 기준을 살펴보면은 네. 그 중형이면 한 25에서 30m/s의 바람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걷기가 힘들 거고요. 그리고 좀 부실한 건물들은 벽이 무너질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초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떤 뜻인지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태풍이 동진하기 전에 전향하기 전에는 예. 서서히 올라오다가 네. 이제 전향하는 순간부터는 편서풍을 만나고서 빠르게 네. 이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제트류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향류인 편서풍도 지금 빠르게 불고 있고요. 그 편서풍을 타고서 지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예상 경로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향되는 시점이 좀 빨라지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동쪽으로 더 틀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쪽으로 틀어지는 게 빨라지냐 느려지냐 하는 거는 예. 전향을 얼마나 빨리 하냐 늦게 하냐의 그 차이인 거고요. 그거는 제트류가 얼마나 남쪽으로 내려왔냐 북쪽에 있냐 그거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일단 예상 경로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각 지역별로 좀 고비 시점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예상 이동 경로가 아까 낮에 3시, 2시경에는 아마 10시에 아마 상륙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9시로 당겨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9시 아마 목포 지역을 아마 상륙을 해서 9시에 목포 지역에 밤 9시에 예. 그래서 남부지방을 관통할 거고 동해안상으로 빠지는 시간은 기존의 예측과 동일하게 내일 오전 9시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 태풍의 그 피해가 가장 강한 지역은 강풍 반경 내에 있는 지역들이고 결국은 태풍에 얼마나 가깝냐 하는 부분이 예.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은 제주도나 그다음에 이제 전남 해안 쪽이 주로 이제 큰 고비가 되는 시기일 거고 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비가 되는 지역들은 이제 경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저희가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람이 지금 이 남부 지방이 주로 위험 반원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어떠한 마찰력도 없이 바로 바다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감속 없이 강한 바람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 그동안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매번 좀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이다. 네. 이번 태풍은 바람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태풍 미탁 같은 경우는 비바람이 모두 강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모두 강하다 또는 바람이 강하다, 비가 많이 온다 이런 표현은 태풍 자체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고요. 예. 모든 태풍은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가 강하다, 바람이 강하다 또는 비바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태풍이 저희 한반도 또는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 다가오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동 경로랑도 굉장히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링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태풍이었는데 서해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이제 위험 반원에 한반도 전역 위험 반원이었지만 강수를 동반하기에는 이제
바다 먼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이제 끌어오는 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람이 주가 되는 태풍이었고 이번 이제 이 미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옆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기압 경도가 세서 예. 바람도 세고 그리고 해안에 가까운 형태로 수증기를 유입하다 보니까 비도 강하고 그래서 예. 결국은 시작할 때는 비슷한 강도의 비슷한 성향일지라도 어떤 이동균을 따라 오냐에 따라 피해 네. 지역에 비만 주냐 바람을 주냐 둘 다 주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번 태풍 미탁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이나 바람의 세기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가 그 사이에 이제 기압 경도가 높다 보니까 바람 자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저희 이동하는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남부 지역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위험 반원이다 보니까 태풍 이동 경로랑 자체 바람의 세기랑 합쳐져서 바람의 속도도 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필 만조가 2, 3일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분량도 충분하고 또 얼파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남부지방에 뭐 30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제주도도 뭐 300에서 500 얘기하고 있고 근데 특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동 지역에 한 500mm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태풍의 중심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예. 부분들을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쪽은 일단은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류의 바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분을 많이 함유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도가 높은 지역을 만나서 지형성 강수 형태로 강한 폭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듣기로 이제 이번 태풍 미탁이 이전의 타파 규모는 비슷한데 더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해안에 가깝게 올라와서 마찰이 없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그렇게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결국 이동 경로죠. 예. 그러니까 타파 같은 경우는 관통이 아니라 대한해협을 지나면서 끝자락에 잠깐 이제 부산 쪽을 걸쳐서 지나간 정도의 경로를 갖고 있는데 예. 미탁은 관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파의 관점에서는 한반도는 가항 반원인 거죠. 예. 바람의 속도가 상당히 약하고 그런 지역인데 미탁 같은 경우에는 이 남해안 지역이 대부분이 이제 위험 반원에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태평 고기가 워낙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 바람이 또 세질 수밖에 없고 해서 아하. 비슷한 강도로 시작했지만 이제 피해라든지 느끼는 체감 강도는 굉장히 다르게 훨씬 더 클 나타나는 수밖에 거죠. 없다. 네, 네. 네, 당장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도 여파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미탁이 한반도를 완전히 좀 빠져나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내일 오전 9시에 동해상으로 빠져서 아마 오후 3시경에 아마 독도 인근을 지난다고 예보 결과로 확인했고요. 그래갖고 아마 이후에 뭐 오후 9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빠르게 소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올해 한반도에 이제 영향을 미친 태풍이 이 미탁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7개인데 네. 이렇게까지 많은 태풍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발생하는 횟수는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게 18호 태풍이니까 예. 올해 18개 태풍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매년 이제 태풍의 빈도를 살펴보면 요맘때 18호 태풍은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거는 아니죠. 높은 편은 아니고. 예, 예. 일반적이거나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7개가 결국은 이제 한반도까지 예. 올라왔다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인 거고 예. 그게 이제 되게 저희는 태풍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제 해수면 온도가 뭐 발생한 그 저위도 해상에서도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풍이 강하게 빠르게 발달했을 거고 강도도 커졌을 거고 예. 그리고 태풍이 이동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중위도 쪽에 해수면 온도가 낮으면은 좀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예. 빠르게 소멸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지역까지도 온도가 해수면이 아하. 높은 상태다 보니까 예. 이제 큰 저항 없이 계속적으로 진로들이 이동을 해갖고 한반도까지 도달하는 게 하나가 이유있을 수 있고요. 예. 사실 더 큰 이유는 요맘때 보통 그 내륙에서 굉장히 차가운 고기압 세력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남하시키거나
또는 축소시키거나 하면서 밀어내거든요. 밀어내면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태풍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른 또 남쪽이나 동쪽으로 다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데 예.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맘때 내려오는 한파가 한기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예년보다는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압의 패턴이 좀 달라진 거죠. 예. 예년보다. 그래갖고서 그 일본으로 보통 갈 수 있는 배풍이 대부분 다 지금 한반도 쪽으로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 조금 전에 기상청 통보관 전화 연결을 했을 때는 앞으로 또 추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네. 높지도 않다라고 하셨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래갖고 오기 전에 저희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도 이제 자체 모델을 지금 개발해서 예. 아마 내년에 아마 이제 기상청에서 이 모델을 현업으로 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모델 결과를 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10일 예측 결과를 근거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적도 지역에 이제 열대 저하포가 발생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10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로가 결정될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10일 이후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안 하니까.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한기가 어떻게 내려오냐에 따라 틀린데 저희가 이제 그 10일 안에서의 그 기압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이 태풍이 소멸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2번 정도 강하게 차가운 한기가 내려오면서 아마 이제 북태평 고기압을 남하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주진 않고 이동해서 북상하더라도 뭐 일본 쪽이나 일본 남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10일 이후의 예측 결과다 보니까 정확성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유동성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전에는 태풍이 좀 자주 비껴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좀 네. 많이 한반도를 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밤도 이제 밤이 태풍의 고비가 되다 보니까 네네. 취약 시간대기도 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태풍 링링이나 타파의 피해가 아직은 뭐 다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좀 네.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지금 토양이 많이 물러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예. 비가 내리면 이거 흡수도 못할 거고 배수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침수나 홍수나 범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태풍들에서 보면은 여기저기 많은 시설물들이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시설물들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제 강한 바람이 불면은 또 다시 이제 동일한 피해들이 일어나니까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일단은 좀 시설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정부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군요. 네,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더위가 좀 지나고 이제 좀 선선해진 네. 날씨가 좀 즐길 수 있나 했을 때 이렇게 태풍이 또 왔잖아요. 네.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의 날씨는 좀 어떻게 예보를 하시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지나고 나면 아마 차가운 한기가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예. 아마도 좀 서늘하고 좀 맑은 날씨가 한 주말에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사업단 박내설 예보본부장과 함께 태풍 미탁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